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정민철 씨 처음 보시지 않나요? 예, 제가 뭐 네. 한동안 집에서 요약만 하다 워낙 오랜만에 나오니까 네. 벌써 네. 이렇게 바뀐 아. 새로운 얼굴이 있는 걸 보니까 네. 이게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구나.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예. 인스타그램 아시죠? 뭐 들어는 봤어요. 가끔. 예. 그 SNS 중에서 예. 그 젊은 층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인스타그램인데 예. 인스타그램에서 정말로 홀로 어렵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청년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10대들한테는 아이고. 제가 김어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로 그런 그 이해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조회수 같은 경우에 대단하잖아요.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조회수 월에 한 8천만 회 정도 나오고. 오. 야, 도합. 예, 제가 조선일보보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훨씬 영향력이 큽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 인스타그램 구독자 수가 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팔로워 수는 한 7.7만 정도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정치 계정을 잘 팔로우를 안 해요. 내가 누굴 팔로우한지 다 뜨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보통 이제 익명 계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조회수 많이 나오고 요즘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뉴스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 판이 너무 지금 그것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좀 네.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 처음 알았네요. 인스타그램이 그러니까 뉴스를 소비하는 플랫폼입니까? 주로 SNS, 페이스북처럼 다음에 이제 쓰는 페이스북처럼. 건데 정치인 네. 선생님. 거기서 뉴스를 많이 봐요. 아,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장윤선 선배 저만 하더라도 우리가 유튜브 기반으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채널을 개설하더라도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젊은 그 우리가 시청자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다변화가 분명히 필요는 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만 하더라도 그 모든 소통을 우리는 뭐 카톡이나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걸 쓰잖아요. 뭐 시그널 쓰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네. 그런데 청소년들은 전부 인스타로 소통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소통도. 예. 그러니까 맞아요. 뭐 어디 뭐 친구 뭐 어디서 밥 먹자. 우리는 다 전화를 일단 전화번호부터 먼저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나올 때 야 큰일 났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전화번호 기억력이 떨어질 것 같다. 옛날에는 뭐 100개씩 기억을 하고 다녔는데 막 이제 이런 얘기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전화하지 않고 네. 전부 인스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바뀌는 것 같아요. 세대가 또 바뀌고 그러니까 있다. 언젠가 나를 하루 잡아가지고 저희 셋이서 정민주한테 특강을 한번 들어야 됩니다. 인스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네. 너무나 알고 모르고가 천양지차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일단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저희가 10대 20대 극우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걸로 책도 썼는데 애초에 10대 20대가 좀 기울어져 있어요. 좀 이제 극우 쪽 컨텐츠나 문화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걔네들이 또 만들어내니까 인스타그램은 자생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 매부쇼나 겸공에서 인스타 좀 진출해달라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만드는 사람이 다르고 감성이 달라서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산지소 있잖아요. 그 전기도 지산지소 해야 맞아요, 된다고. 네. 이 컨텐츠도 지산지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 인스타 같은 예. 경우에는 이제 주로 연예인들이 뭐 맛집 올리고 맞아요. 무슨 패션 뭐 트렌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 컨텐츠하고는 잘 안 맞고 세대적으로 공감하기도 어렵고 저는 인스타 보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뭐 복잡해. 난 잘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근데 젊은 층들이 다 정치 뉴스나 사회 네. 뉴스를 인스타로. 그 인스타로 보고 매거진에서 중앙일보나 이런 데서는 매거진을 인수해서 인스타그램 그렇구나. 그러니까 매거진 계정 인수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조중동이 조회수는 거의 낮지만 인수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아예 어법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청와대에 뉴미디어 대변인 뭐 이런 거 생겨야 되는데 그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매거진들도 조금 정치 뉴스를 많이 소비하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 맞는 그들이랑 말이에요. 소통도 해야 된다라고 네.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오늘 많이 지금 배웠네. 디지털 소통 비서관 공석인지가 너무나 너무 좀 오래됐어요.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지금 불과 이제 6.3 지방선거나 재보선이 정말로 코앞에 닥친 상황이고 이러저러한 일정들 제외하면 3주 정도 남았다. 그렇죠. 딱 이렇게 3주. 봐도 되는 상황인 건데 이번 선거에서 많이 주목되는 게 이재명 정부 청와대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출마했단 말입니다. 특히 굳이 헤아려 보니까 6명 정도가 주요한 출마지에 나와 있던데 이들의 선거 결과를 우리 장윤 선배는 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체로 승리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다. 승리 가능성이 그렇죠. 이제 험지는 많지가 않다 네. 이거지. 그 제가 또 몇 군데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선거는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인데 그 순간 또 뭐 사소한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그냥 뭐 이부망천 이런 발언 나오면 그냥 확 네. 가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그 단어 오랜만에 듣네. 네, 이부망천. 이부망천. 그 네. 발언 나올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 아, 진짜? 네. 그날 거기- 앞에서 어머. 대형 사고 터지는 걸 두 네. 눈으로 봤잖아 내가. 그 양반이 복귀가 안 돼 정치가. 그게 너무나 꼬리표처럼 네, 따라다닐 테니까요. 따라다녀서 아무래도. 부인이 훨씬 잘 나가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부인이 뭐 ADB인가 뭐 그때 부총리가 가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대체로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유권자 반응이 매우 뜨겁고 그리고 시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강원 일단, 도민들이 우상 예. 후보를 강원도 도민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마이크를 대면 서울 분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주변에는 네, 경기도에서 왔어요. 막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랬는데 여하튼 일단 셀럽이니까요. 우상호 수석 자체가 정치 셀럽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는 좋다. 그래서 쭉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기존에 이제 그 영동하고 영서로 나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영동 지역은 대체로 민주당에게 험지예요. 뭐 강원, 그 강릉, 삼척, 동해 뭐 이런 쪽. 근데 최근에는 그쪽도 분위기가 매우 좋아졌다. 아하. 그래서 해볼 만하다. 아마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 강원도는 수도권 민심하고 거의 같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인천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전은수 전 대변인이 가 있는 충남 아산만 하더라도 굉장히 젊은 지역구예요. 아, 젊은 지역구. 예, 그리고 거기 완전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 분당이나 아니면 일산이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렵진 않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네. 또 강훈식 실장이 굉장히 살뜰하게 챙겼던 후배인 걸로 알아요. 그리고 보니까 사진을 엄청나게 크게 걸었는데 가운데 전은수, 양쪽에 비서실장, 대통령이 손잡고 있어요. 딱 네, 그런 사람들 근데 그분이 사진들. 그 전은수 대변인이 체구가 좀 작으셔. 저처럼 큰 사람이 아니고 되게 작은 분인데 양쪽에 큰 아저씨 두 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그 엄청난 현수막만 봐도 아 이게 메시지가 뭐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SNS에서 엄청 권력 있는 보기만 해도 권력 있는 사진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 사진을 네. 보기만 해도 권력 있는 전은수가 사진이다. 어마어마하게 권력자로 비춰진다. 대한민국에서 네. 가장 핫한 두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정우 수석은 제가 부산에 지난주 토요일 날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왔습니다. 네. 하정우, 박민식, 그다음에 한동훈 이제 세 후보를 부산 북갑을 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 대체로 박민식 후보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로당을 세 후보가 동시에 다녀가는 걸 현장에서 제가 싹 다 취재를 했는데 머무는 시간이 매우 짧았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떠날 때 인사도 없이 떠났대요. 그래서 그 북갑의 지역 주민들은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싸가지가 없다. 야 선거판에서 가장 치명적인 단어. 아 그래요? 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간절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요? 일단 까만 바지를 입었는데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흙이 묵잖아요. 안 털어. 그리고 굉장히 뭐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것도 느꼈습니다. 과거의 유권자들은 명함 주고 이러면 아, 예, 이러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유권자들이 후보를 세워요. 그런 다음에 한동훈 후보에게 묻습니다. 당신 당선되면 어느 당으로 갈 거야? 야, 그렇게까지 예. 구체적으로 거치까지 예. 묻는구나. 근데 그분이 굉장히 젊은 유권자가 아니라 연세가 지긋하신 한 70대에서 80대 사이의 유권자로 보여요.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당황해하면서 저는 쫓겨났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이제 방법을 쓰고 있고 굉장히 한 사람도 놓치지 않더라고요. 한동훈 후보가. 그래서 위드훈인가요? 엄청나게 때로 와 있어요. 팬클럽이 또 이렇게 그래서 따라다니고. 구포시장은 하여간 주말에 구포시장은 위두훈이가 거의 장악을 하고 시장 보고 한 표 부탁하고 그 빨간 하트를 붙이고 다니는데 심지어는 시장 상인들도 그걸 붙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하더라라는 그렇구나. 것이고 네. 만만치 않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부산은 잘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되고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유 애틋해. 애틋해. 네. 아유 애틋해. 이게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와서 이 하정우 후보가 정치 근육이 발달된 분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밝힌 것처럼 정치 초보,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하여간 오는 비판은 다 받고 자맹을 하고 있더라고요. 언론에 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아주 자질구레한 것도 실수 하나 잡아가지고 시비거리가 그냥 막 돼버리니까. 네, 대서특필을 해버리니까 약간 자맹을 하면서 다니는데 유권자들께서는 뭐 이런 분위기예요. 잘해라이. 정우야, 잘해라이. 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등도 많이 두드려 주시고, 그리고 이제 손 턴 거에 대해서, 제가 두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한 어머님이 손을 이렇게 이제 하정 후보가 내미니까, 아유, 뭐, 당신은 손 터는 사람 아니냐, 우리 같은 서민들 손은 안 잡는 사람 아니냐. 그런 말이 나왔어요, 네,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정 후보가, 아니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도 좌판 장사 하셨던 분이다, 뭐, 저 그런 사람 아니다, 그랬더니 막 야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분은 뭐, 국민의힘 지지자거나 뭐 무소속 한동훈 후보 지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 바퀴 돌아서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사진 찍자. 그래서 둘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풀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특이하다. 그리고 한 분은 굉장히 야단을 하셨어요. 뭐 손 털고 막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살다 보면 손도 털 수 있고 발도 털 수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애를 야단을 치냐. 그러니까 또 분위기가 또 막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역동적인 선거 현장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 대체로 보면 하정 후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 정민철 씨 같은 경우는 온라인 지형들을 관찰을 하니까 온라인상에서는 이 청와대 출신 후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정도로 좀 비중 있게 다뤄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온라인상은 선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네, 지금 온통 이제 다른 이슈들에만 관심이 많아서. 주식. 네, 그래서 각 후보에 대한 뭐 뚜렷한 정보도 그런 추세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지선 분위기가 정말 안 올라온다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정부가 무슨 일을 하냐 뭐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선털털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끊임없이 물어뜯고 이번 주말에는 그래서 한동훈 후보의 그 낙상 사고 카메라, 그게 이제 SNS에서 엄청 뜨거웠던 거고 이제 제가 어제 YTN 그 뉴스 명당 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또 친한계 패널분이 거의 이제 상당한 이제 분노와 이제 그런 행보를 보여주시면서 또 논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쎄요 지금 SNS나 온라인상에서 보면 이 선거를 통해서 어떤 세상을 바라는가 어떤 국가를 바라는가는 전혀 없고 그냥 뭐 자포자기한 극우 진영의 그런 자조적인 뭐 말이나 아니면 이재명 정부에 향한 끝없는 악마화만 계속 남아 있고 다른 파트는 아예 선거에 관심이 없는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우상호 후보랑은 좀 개인적으로 좀 연이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너무 잘 알죠. 예. 네, 지금 선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상호 지금 후보는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이 가끔 수박이라는 욕을 먹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주의자여서 그렇다. 안 싸워. 남하고. 안 싸워. 네. 특히 싫어해. 다른 당하고도 이렇게 보면은 가급적이면 좋게 해결하려고 그러지 거의 싸우는 법이 없어요. 원내대표 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좀 보면 저런 평화주의에 일단은 강성당원들의 논으로 보면 성에 안 차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뭐 하자는겨? 잘 싸워야지. 네. 그래서 수박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그 얘기를 또 듣고 허허 웃어. 난 참 웃기는 게. 그러다가 저하고 JTBC에서 같이 토론하는데 자기가 왜 수박이냐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눈에도 수박으로 보인다 그래.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마음이 열어서 내가 보기엔 다친 게 눈에 보이는데 겉으로는 웃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 뭐 또 억울하게 부동산 문제로 한번 맞아요. 까이고 중간에 또, 뭐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참 굉장히 그 마타도어 일종의 어떤 억울한 잘못된 비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물과 같다. 아마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노자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언급되지 않은 청와대 출신의 후보자들 좀 검역을 좀 해보면은 일단 김남국 그 후보 같은 경우에 경기 안산갑에 여론조사 곳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그 아마도 김남국 후보에 대해서 47.1%의 지지, 김석훈 전 안산 시의원에 대해서는 23.1%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걸 봤을 때는 상당한 여론조사상으로 격차가 있게 나오는 상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여론조사에서 좀 현역 시장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흐름들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요.
대체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정우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로 당선이 될까 뭐 이런 정도인 것 같고요. 실제로 무난하게 당선을 저는 이제 예상을 합니다. 김남국 후보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뭐 네. 거기는 민주당 텃밭이에요. 그래서 뭐 별달리 따져볼 게 없을 것 변수가 같고, 크게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했었던- 지나온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그렇게 막 그 어려운 험지에 도전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데는 없어 네. 보인다. 예. 그리고 부산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부산이?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6명의 후보 중에서 그 승패가 어느 정도 될까? 예를 들면 6전 6승이 될까? 혹은 이제 5승 1패가 될까? 이런 정도의 사실은 그분만 보이지 대체적으로는 당선권에 속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하정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2030 남성들이 흠모할 만한 이력을 많이 갖춘 거 아니에요? 근데 하정우 후보가 전혀 못 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제 방송 통해서 좀 말씀드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인스타 쇼츠나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다가오고 있냐면 부산 사투리 쇼츠 이런 거 올리세요. 거기에 하정우 후보의 어떤 매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좀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또 하정우 후보가 젊다 하지만 젊은 거 아니거든요. 77년생이면 신살입니다. 신살. 이제. 저랑도 네. 저희 아버지 또래이고 제 나이 또래는 77년생 부모님 많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하정우 후보가 그만큼 77년생의 아버지라고? 네, 저희 세대 77 부모님 많으세요. 정민철 씨가 많이 어립니다 지금. 네, 저희 네. 어머니가 70이시고 뭐 제 어. 친구들은 77 부모님도 계시고 한데 내가 엄마네. 그래서 하정우 후보에게 뭔가 이제 새로운 캠페인 그 자체를 기대하는 무리가 있고 그만큼 좀 역량 있는 홍보 보좌진들이 좀 붙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좀 아쉽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방송 통해서 말하는 게 혹시 그냥 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부산 북감 내려갈 테니까 아, 우리 정민철이 네, 좀 이렇게 같이 좀 짜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말하는 게 저는 너무 열받았어요. 그 어디 나가서 뭐 AI 그거 조금 안다고 뭐 조금 전문가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정우 후보 가만히 있을 겁니까? 저는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더 캠페인으로 강조돼야 되고 내가 왜 AI 전문가, 내가 왜 초대 AI 수석인지를 명확하게 컨텐츠를 통해서 보여줘야 이 한동훈과 박민식의 공중전 속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다. 지금 특히 2030들에게 사실 신화 같은 존재여야 돼요. 네이버에서 AI 총책임자였죠.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초대 AI 수석했죠. 최연소 수석이었죠.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안 살고 있어서 지금 손털털로 2030들에게 조롱받을 때가 아니라 오빠로 조롱받을 때가 아니라 하정우라는 신화를 보여줘야 된다. 자기만의 진짜 실력으로. 네. 네. 그래서 그 측면 가려면 이재성 뭐 이런 분들 쇼츠 나와서 너무 좋지만 젊은 층들에게 다가가려면 카리스마 있게 정치적 카리스마로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근데 걸 이제 지우고. 네. 사투리는 거기 이제 지역, 그러니까 그 이게 뭐냐면 지역으로 갈수록 동네가 맞아요. 굉장히 네. 중요해요. 그래서 사투리는 아마 그 김부겸 후보도 마찬가지 욕도 하잖아요. 김부겸 후보는 출정식 때 욕을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는 아마 이제 선거 전략의 한 일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거기 가니까 그 말씨가 맞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니까 제가 너무 낯설고 아, 하정우 말이 예, 아니 제 말이. 왜냐하면 아, 네. 하정우를 비롯한 거기 유권자들은 같은 어떤 동질감의 언어를 그러니까, 쓰고 네. 있고 제가 마이크를 대면 이 사람 어디서 왔어? 딱 이렇게 경계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언어를 쓰는 거니까 사투리에 대해서는 저는 뭐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는 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좀 그 중앙 정치가 아니어서 대체로 뭐 오늘도 아마 그게 유튜버가 촬영해서 그게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 정 대표 오지 마라. 아, 정청래 네, 대표. 뭐 이제 이런 저도 얘기. 봤어요. 네, 네. 오지 마라. 이게 선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부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치르겠다.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앙 차원에서 보는 거하고 지역에서 선거를 보는 거하고 완전히 눈높이가 다르더라라는 거를 현장 취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중앙 정치에 이제 이게 대통령 뽑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 선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이거더라고요. 제가 유권자들 막 그 북값 뛰어다니면서 또 막 인터뷰했거든요. 근데 시민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한동훈은 2번 봤는데 하정우는 한 번도 못 봤다. 나도 하정우 보고 싶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역을 더 헌신적으로 많이 다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 것 같으면 진작 오지 왜 이제 왔어. 한 달 앞두고 무슨 선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결단해서 얼른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네. 뭐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하여간 뭐 다녔어야 됐다. 이제 그런 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 패착이 아니었나 싶고 그래서 아마 캠프 안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자mek 모드로 하여간 골목골목 동네 다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